정말 불과 한 2주 사이에 나토의 기류가 확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2년 동안 출입하면서 그 나토나 EU 이제 기자회견이나 뭐 이렇게 공식 회담에서 한국이나 북한이 이렇게 메인 이슈로 다뤄진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십수년씩 이렇게 여기만 출입한 이제 외신 기자들이 참 많은데 어떤 기자가 내가 20년 동안 여기 출입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핫 이슈가 될 줄은 몰랐다 여기서. 여기에 이제 한국 매체가 연합뉴스밖에 없고 여기 한 출입 기자가 수백 명씩 되거든요. 나토 EU 각각. 거의 이제 매일 기자실에 얼굴이 나타나는 애가 또 이제 동양인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제가 한국 기자라는 걸 대부분 아니까 보통 이제 영문으로 번역된 것을 보고 뭐 우크라이나 기자든 뭐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뭐 폴란드 기자든 이걸 쓰는데 한국 그 연합뉴스 영문 기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뽑아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너 말고 더 추가된 내용이 없느냐 번역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기자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작업사안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저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오늘 한국에서 이런 발표가 났던데 이거를 좀 더 설명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기자실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일단 나토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제3국이 공식 참전하는 이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중하게 다루려고 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딱 공식적으로 나토 사무총장 입으로 나온 것 외에는 공유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다 이렇게 함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We know about 10,000 soldiers of North Korea that they are preparing to send fight against us. The South Korean spy agency today announced that North Korea has decided to send large-scale troops to Russia, and including special forces. I know that yesterday you said you have no evidence, but since the situation has changed overnight,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again. Thank you. At this moment, our official position is that we cannot confirm reports that North Koreans are actively now, as soldiers, engaged in the war effort. But this, of course, might change. And anyway. 사실 미국도 이제 국정원 이제 발표 18일에 나온 다음에 계속 그냥 뭐 확인 불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국정원 첫 발표 닷새 만에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로마 방문하다가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증거가 있다. 근데 좀 목적은 파악해봐야 된다. 딱 요 말을 하니까 나토에서 그때 정말 한 2시간 만에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문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 동맹국들이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나토가 미국 주축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입장 정리가 되니 그게 이제 공유가 돼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발표를 했고 어제는 이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걸 확인했다. 이것도 사실은 이미 우리 국정원은 막 구체적인 숫자랑 뭐 증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를 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토는 전쟁 처음부터 우리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지원해주는 거다. 이런 이제 스탠스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한 파병 같은 경우는 좀 완전히 다른 사안이잖아요. 이게 무기 지원과는 별개로. 그러면 당장 러시아의 굉장히 강경한 회원국들에서 야 우리도 막 파병을 하자. 이런 주장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이미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외무장관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봐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논의가 촉발되면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는 것 같고요. 붙잡고 막 몇 마디 물어보고 취재를 했는데 우리 국정원이 처음 공개한 걸 보면 AI 분석 사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했잖아요. 그 정도로 상세하게 정황 증거가 공개가 되니까 북한의 템포,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이 병력을 이동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의도나 뭐 아니면은 좀 이제 목적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좀 서두르고 조급한 동향이 있었다. 그 홍 차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처음 정보당국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좀 더 빨리 배치가 되고 전개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 피로감이 너무 이렇게 커진 게 여기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계속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좀 회의적인 이제 반응을 요새 이제 유세 과정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나토의 그 결속이 흔들리면 결국엔 이게 우리 유럽 회원국들의 그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러시아라는 존재가. 이러한 걱정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나토에서는 무기 지원을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할 텐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몇 달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해달라, 미국이랑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게 해달라, 이 요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해줄 수 있는 옵션이 사실 몇 개 없어요. 파병을 제외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파병 이슈가 혹시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섣불리 나토가 너무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게 정말 확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